그냥 상대방이 혼수 상태, 뭐 식물인간,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해소한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겠느냐?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인정될까? 또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에 사실혼에 관한 정의 규정이나 사실혼에 대한 법률 효과를 규율하는 규정은 없어요. 없고 모두 다 판례 법리로 형성된 이론입니다. 사실혼이라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혼인 생활의 실체,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혼인 신고만 안 된 상태. 누가 봐도 부부입니다. 두 사람도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또 뭐 그 이전에는 아빠가 또는 엄마가 집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살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다른 여자랑 살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사실혼인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아이 낳을 때까지는 혼인신고 하지 말자. 그래서 양가 상견례 마쳤고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 결혼식도 했는데 혼인신고만 안 된 상태, 이런 부부들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 중에는 꽤 있어요. 그런 것도 법학적으로는 사실혼입니다. 두 사람이 좋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몇 번 또 잠자리를 해가지고 자식까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 생활을 설정할 의사와 부부 공동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의 종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혼의 경우는 협의로 이혼하거나 재판으로 이혼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혼은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대로 종료됩니다. 어떤 절차나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둘이 같이 살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나는 너랑 그만 살고 싶어 하고 그냥 집 나가면 그게 바로 사실혼의 해소고 그게 바로 사실혼의 종료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자유롭게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요건과 절차와 형식 없이도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종료되고 자유롭게 해소되는 것이 사실혼이지만, 종료 해소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상간자 소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간남이나 상간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제3자가 상간을 행위로서 개입을 해가지고 사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 사실혼 배우자들도 그 제3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 유형입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되면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서두에도 설명했지만 사실혼은 민법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혼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규율들 중에 혼인신고를 전제하지 않는 규정들은 사실혼에도 그대로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혼에도 인정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에요. 두 가지 유형을 나눠봐야 돼요. 사실혼 관계 해소가 두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했는지 아니면 죽은 이후에 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생존에 있을 때 했다고 하면은 재산분할 인정됩니다. 사망했을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죠.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생존에 있을 때 사실혼 관계를 종료해서 해소해버리면 상속권은 없을지언정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는데, 사망해버린 이후에 사실혼 관계를 종료, 해소해버리면 상속권도 인정 안 되고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이 안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어느 한쪽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돌아가기 전에 빨리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나온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이 B씨가 2007년 3월 12일경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의식을 회복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2007년 5월 10일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2007년 3월 12일 쓰러진 이후 2007년 5월 10일 사망하기 전인 2007년 4월 18일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다툼이 많았어요. 다툼이 많은 게 사실혼 관계라는 게 아무리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방 배우자가 완전히 혼수 상태여가지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 표시를 받을 수조차 없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해소한 다음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 판사님들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도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할 수 있다는 사유가 있거든요. 민법 제840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물며 법률혼 관계에서 재판으로 이혼을 할 때도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거나 의사표시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데,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사실혼의 경우에는 그 균형상 일방의 사실혼 종료,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수령해야 된다거나 상대방이 수령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혼은 그냥 상대방이 혼수 상태, 뭐 식물인간, 아예 의식 불명, 그래서도 목숨이 살아있는 한, 숨을 쉬는 한 타방이 일방적으로 나 그만 사실혼 관계 종료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순간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방 배우자가 생존에 있을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곧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권이 없을지언정 생존에 있을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하고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 재밌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대한 분쟁의 경우는 사실혼이 성립했는가, 단순한 동거인가, 이거에 대한 분쟁에서부터 이미 다툼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혼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사실혼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끝나게 되면 재산분할 문제와 상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